20분 동안 5명을 상대로 상황 면접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꼬리 질문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진행 시간을 20분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상황이 직무 중심으로 심화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루멘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고 있는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임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보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지 나온 걸 보니까 상황 면접이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만약에 상황 면접 진행 방식이나 유형이 지금껏 바뀌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번 더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직무 중심형 상황 면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중심형 상황 면접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제가 해설과 모범 답안을 제공해 드리는 것까지가 오늘 영상의 끝입니다. 자, 가장 먼저 상황 면접이 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단 한 번도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 적이 없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직접 면접의 유형이었던 스피드 퀴즈형 상황 면접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더 어려워지거나 바뀐다면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직무 중심형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예상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이번 공지를 살펴봤을 때, 지난번 공지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조별 진행 시간을 20분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조별 20분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5명의 지원자, 한 조에 5명의 지원자가 있죠. 그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상황 면접을 다 치렀을 때 20분. 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0분 동안 5명을 상대로 상황 면접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상황 면접에서는 20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피드 퀴즈형 상황 면접을 다들 처음 맛보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셔서 답변을 짧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20분보다는 한참 적게 걸렸습니다.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5명에 대한 상황 면접이 모두 끝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20분 동안 5명에게 진행하겠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면접관들이 이 20분의 시간을 채우려고 하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20분의 시간을 오버하진 않겠지만요. 20분 동안 가급적이면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난번에는 답변 발표를 2분 동안 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 지원자들이 2분 동안 답변을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뭐 1분, 30초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별 말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또 짧게 한다면 추가적인 꼬리 질문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진행 시간을 20분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구하는 대로 2분을 채우는 충분한 분량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읽는 시간 자체도 전체 진행 시간이 20분이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읽는데 오래 걸리는 정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네? 라는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실무자가 겪을 만한 상황이어서 내가 그 상황을 읽고 해석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분량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지문을 읽는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가 답변을 2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채워서 발표해야 될 가능성도 높고 못 채웠다면 꼬리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20분의 시간을 딱 정해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상황이 직무 중심으로 심화된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면접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기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2023년 하반기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행정직에서 나온 문제인지 뭐 요양직에서 나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이라도 요양직이라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20분 동안 5명한테 진행을 한다고 제법 긴 시간을 못 박아 두었다라는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행정직을 예로 들어서 제가 예상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짜 행정직으로서만 마주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상황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역시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당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으로서 계좌 압류를 풀어달라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A씨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행정직이죠. 요양직에서, 건강직에서 이런 민원을 받을 확률은 적겠죠. 물론 건강직은 행정직이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약간 예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전산직이나 요양직에서 이런 상황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직 지원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행정직 실무자만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A씨의 경우에는 2024년에 만 19세가 되었고요. 지역가입자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합가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아버지와 이 A씨가 살고 있는 그 세대 전체에 360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체납돼서 지금 A씨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A씨가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 질까요, 안 질까요? 당연히 집니다. 그 지역가입자 밑에 들어가 있는 같은 세대원들한테도 동일하게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데 세대주가 대표로 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뿐입니다. 세대원이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안 냈으면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세대원인 아들이 이걸 내야 할 의무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A씨의 주장은 어떻냐? 2024년 2월부터 나는 직장을 구해가지고 독립해서 아버지랑 세대 분리가 되었다. 나보다 체납액이 적은 친구는 압류가 풀렸다고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연대 책임을 지면서 계좌 압류까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 A씨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족시켜야 할 고객인 동시에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만족을 제공할 수는 없고요.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죠. 고객 만족도 시켜야 되고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체납된 보험료도 합당하게 징수를 해야 되고 행정직으로서 실제 받는 민원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렇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고객을 뭔가 다 위해주기도 그렇고 고객한테 뭔가 받아낼 돈도 있고 건보료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직은 원래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어떤 민원을 받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좀 줄여주세요. 이런 민원.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줄여줄 수 있나요? 진짜 줄여줄 수 있는지를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감소를 했다거나 혹은 그 사람 앞으로 잡혀있는 자산이 매각이 된 게 확인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줄여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지금 내기 싫다고 줄여달라는 그런 억지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직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직은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을 최대한 시켜주되 원칙에 따라서 못 들어주는 부분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내가 징수해야 될 보험료가 있으면 징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만 내가 행정직으로서 그 고객한테 해야 될 건 다 하는 식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뭐 오프닝 멘트 해야겠죠. 네, 답변 발표 드리겠습니다. 로 시작을 하고요.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략 가능함에도 웬만하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요약해서 얘기해주는 파트예요. 현재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으로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계좌 압류 해제를 요청한 민원에 답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 A의 체납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압류 해제 조치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떠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딜레마를 겪을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연체를 하지 않은 선량한 체납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체납된 건보료를 징수해야 할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배치되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 고객한테 미안하지만 체납된 보험료도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반되는 행동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이 행정직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의 완수와 고객 만족까지 양쪽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실제 답변 본론이죠, 여기서부턴. 따라서 우선 A씨가 처한 상황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가 지금 마냥 계좌 압류를 풀어주고 체납된 건보료도 그냥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역가입자 밑에 있던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인 아버지한테 합산 부과되었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납부 의무는 모든 세대원들이 동일하게 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내가 억울하게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대표적으로 그냥 보험료를 내는 역할이었을 뿐 나한테도 납부할 의무가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시겠죠. 민원인 A가. 자, 그리고 직계 가족과 한 세대에 묶인 상태에서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정중하게 고지하며 체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계좌 압류 해제는 어렵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해줘야 민원인이 내가 지금 좀 억울하긴 하지만 정해진 대로 따져봤을 때 보험료를 내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A씨가 합당하게 감면받을 수 있는 체납보험료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라고 여기서부터는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만 19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지역가입자 신분인 상태에서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연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년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때 지역가입자 신분으로서 내가 보험료를 낼 게 발생을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주한테 그 의무가 지어질 뿐 미성년자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A씨가 어땠습니까? 만 19세 미만이었던 기간 중에도 체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면제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까지 면제를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체납된 보험료 360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소득이 없고 만 19세 미만이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내가 안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은 일단 돈이 없는 상태니까 체납을 했겠죠. 그러면 없는 돈인데 바로 그냥 자산 압류부터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체납 보험료를 분할 상환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소득 규모가 어떻고 지금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월수로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행정직으로서 필요하겠죠. 이 분할 상환 신청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지어주는 파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 방안이 비록 계좌 압류를 즉시 해제해 드릴 수 있는 방향의 답변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민원인 A씨의 고충 해소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제때 납부되었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공단의 행정직으로서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기대 효과를 얘기해 주고요. 이상으로 상황면접 답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결론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보료를 제대로 징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고객 만족과 그리고 정해진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선에서만 만족을 시켜주는 게 행정직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상황 면접 문제가 이렇게 직무 중심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모범 답변과 같은 형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상황 면접 대비백서 상황 백제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